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HDRP 데모를 통해서 HDRP 그 피처에 대한 소개들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URP 기다리는 분도 많았고 질문이 많았지만은 URP는 지연님이 이따가 진행을 하실 거고요. HDRP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이 지금 오늘 진행할 샘플이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시커멓 축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블로그에서 소개되었던 HDRP 이제 세팅 가이드에 있던 데모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제가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차는 이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딴 데서 가져다 왔어요. 그래서 승원님이 되게 좀 약간 잘려서 나오는데 일단 오늘 제가 그 HDRP를 다룰 거고요. 옆에 계신 이 오승원님께서 이따가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씬을 먼저 열어보고 제가 여기 있던 몇 가지 이제 에셋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를 켜보면 지금 샘플 씬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 씬에서 몇 가지 환경광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밤신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HDRP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오버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 라이브나 뭐 저희 이제 뭐 블로그 문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굳이 오늘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진 않고요. 이 HDRP 전체적인 그 세팅에 대한 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뭐 나이트는 너무 좀 분위기가 싸해서 네, 이렇게 켰습니다. 우선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이 레거시에 작업했던 이 텍스처들이 그 HDRP로 옮겼을 때 지금 텍스처 작업을 새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투 스탠다드 쉐이더 투 HDRP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 레거시의 스탠다드 쉐이더의 경우에는 이 HDRP형 리쉐이더로 변화를 해줍니다. 대신에 이 마스크 텍스처 적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위저드에서 바뀌게 될 때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데 그때 조금 약간 의도한 거랑 다르게 색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씬 세팅할 때 이 차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는 그냥 손으로 좀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커스텀 쉐이더의 경우에는 지금 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별개의 작업을 좀 거쳐야 되고, 어차피 HDRP를 쓰시는 분들이 퀄리티를 좀 더 내려고 이렇게 렌더 파이프라인을 갈아타시는 건데, 아마 그 렌더 파이프라인을 HDRP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는 이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이제 조정을 하거나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대긴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 들어있는 그 리소스들 몇 가지는 거의 손을 다 새로 본 상태고요. 일단 사람 캐릭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저희 그 아담 에피소드 2에 있던 그 아줌마 데리고 와가지고 썼는데, 여기 이제 피부 텍스처 살펴보면은 여기에 뭐 디테일 텍스처나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따로 이제 포토샵에서 뭐 노멀 뽑거나, 혹은 여기 이제 리쉐이더인데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디테일 텍스처 같은 경우는 따로 그냥 제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써야 돼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이 리소스 오버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픽스의 파이프라인에 기존에 이렇게 HDRP 프로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세팅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렌더링 프로파일의 전체 기본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좀 힘들고, 우선은 그 렌더 프로파일을 URP든 그리고 HDRP든 이렇게 프로파일 세팅한 걸 기본으로 이 렌더 프로파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각각의 피처들을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켰던 것들이 이 매터리얼에서 다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렌더 프로파일 적용을 하고 이 프레임에 대한 세팅만 했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세팅에 보면은 그래픽스에 렌더 프로파일 적용 항목이 있고, 여기 앞에 이제 아래에 HDRP 디폴트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 HDRP에 사용되고 있는 이 기본 프레임, 즉 카메라, 그리고 이
베이크와 커스텀 리플렉션 그리고 리얼타임 리플렉션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컬러 버퍼 포맷이 기본적으로 컬러 버퍼가 아니고 리쉐이더 모드가 여기 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이 세팅에서는 디포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보스가 아니고 포워드 온리로 강제를 한다고 하면은 카메라 프레임 세팅은 여기에서 포워드로 다시 강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 프로파일에서 세팅된 것이 여기 이 디폴트 카메라 세팅에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또 강제된 것을 또 카메라에서 또 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상위에 있는 게 이 HDRP SS이고 그 밑에 카메라 기본 디폴트 세팅이고 그 아래에 카메라 세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카메라에 보면은 커스텀 프레임 세팅이라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키워볼게요. 커스텀 프레임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에 대한 프레임 셋업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세팅은 맨 상위에 있는 이 렌더 프라임 SS 세팅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디폴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끄고요. 다시 넘어와서 자, 아래쪽에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가지 옵션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MSA를 쓴다, 뭐 그리고 데칼, 그리고 뭐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이따가 소개할 것들, 그리고 뭐 SSAO라든지 여러가지 설정들이 여기에 있고요. 이걸 지금 포워드 강제로 해놨는데 이걸 일단 돌려놓고 할게요. 보스 해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라이팅 관련된 세팅도 여기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뭐 라이트 루프도 있고, 자, 여기 이제 볼륨 컴포넌트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볼륨 컴포넌트에 들어있는 이 프로파일이 이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HDRP 환경을 세팅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HDRP 씬을 만들게 되면은 각 씬의 볼륨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섀도우라든지 그리고 뭐 포스트 이펙트 그리고 뭐 스카이박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했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세팅에 있는 이 세팅은 이 프로젝트에 있는 전체 씬에 모듈이 다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자와 섀도우 옵션과 톤 매핑, 지금 ACES 지금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현재 씬에서는 각각의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에셋들을 통해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꺼도 지금 아무런 적용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따로 이제 톤 매핑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그 세팅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블룸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HDRP 세팅에서 이 퀄리티 아래에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제 에셋 위에 그리고 이 카메라 디폴트 세팅 그리고 카메라 세팅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여기 지금 제가 세팅되어 있는 환경을 보게 되면은 아래에 보면 리플렉션 프로브와 그리고 볼륨 세팅에 보게 되면은 노출과 이 HDRP 환경과 그리고 이제 그 뭐 포그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브닝 그리고 나이트 각각 그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온오프 시키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에셋 프로파일에 들어있는 이전에 그 디퓨전 프로파일을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다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디퓨전 프로파일이 각각 개별적으로 동작하도록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디퓨전 프로파일 하나에 15개 정도의 디퓨전 프로파일을 이 리쉐이더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각각의 이 디퓨전 프로파일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어 있고 에셋 프로파일에 직접 등록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리쉐이더 안에서 내가 이거를 좀 그러면은 등록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걸 넣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에셋 파이프에 등록하겠냐고 경고 메시지가 뜨고 거기 OK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프로젝트가 이 블로그가 작성될 때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볼루메트릭 포그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나와 있듯이 디프리케이티드 즉 이제 삭제 예정이고요. 지금 포그가 익스포넨셜과 볼루메트릭 포그라고 있던 것들이 하나의 포그 시스템으로 지금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그 아래에 그냥 이 볼루메트릭 온오프를 통해서 이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에서도 이제 볼루메트릭 옵션을 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현재 지금 라이트 옵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변경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PCSS가 예전에는 이 포워드 렌더 기반일 때만 섀도우 퀄리티가 상중하로 되어 있다면은 맨 상위에서만 이 PCS가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섀도우 필터링 옵션에 따라서 PCSS가 강하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PCSS의 정도와 그리고 이 세기의 경우에는 이 라이트 옵션의 이 앵글러 디아메터 이 항목을 통해서 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티가 잘 안 나는데 이 옵션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번지는 정도와 이 흐림의 정도는 지금 세팅이 되는데 지금 SF 프로파일에서 필터링 옵션이 조금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섀도우가 어디 있더라? 네, 여기 지금 이 필터링 퀄리티가 미디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하이로 좀 바꿔볼게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던데. 네,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 옵션에서 이 앵글러 디아메터 옵션 활성화에 따라서 이 그림자 번짐이 조금 바뀝니다. 생각보다는 크게 지금 티가 잘 화면에 보이세요? 여기 아래쪽에 지금 이 바닥 타일 쪽에 바뀌는 게 보여야 될 건데 이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이 섀도우 틴트 옵션에서 이 페넘브라 틴트와 이 그냥 섀도우 틴트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냥 틴트만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림자 색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직접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페넘브라 틴트를 활성화하게 된다면은 그림자 끝부분 즉 엄브라 영역과 페넘브라 영역 요거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엄브라 영역과 페넘브라 영역 즉 완전히 어두워지는 부분에 대한 그림자와 이 주변에 빛의 이 광원이 약간 덜 도달해서 약간은 좀 번지듯이 나오는 이 페넘브라 영역에 대한 것들도 라이트에서 직접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 옵션에서 이 페넘브라 틴트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면은 여기의 색상은 이 그림자 끝부분 여기에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테스트 할 때는 잘 나오던데 이게 색깔이 그렇게 생각보다 티가 잘 안 나네요. 보이시죠? 네, 확대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문서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앵글러 디아메터 값에 따라서 이 PCSS 그러니까 그림자 끝부분이 번지는 정도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테스트할 때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자 표현을 위해서 이 옵션들을 조절할 때 이걸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이제 카메라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연출을 해뒀는데 뭐 조금씩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고요. 네, 특히 이제 블룸을 강하게 줘서 이렇게 뭐 오후에 강렬한 뭐 빛 표현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지금 이제 HDRP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고 퀄리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19.3 버전 그리고 그 이전 버전 6점대 후반부터 좀 바뀌는 것들이 일단 SSAO가 지금 GTAO 형식으로 바뀌고 그 이외에 이제 세세한 업데이트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HDRP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너무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그래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이걸 팔로우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HDRP 체인지 로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게 여기에 이 체인지 로그들이 이 HDRP 버전,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 HDRP 버전이 같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019.3 버전부터는 이 7점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2019.2 버전에서는 6점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문서가 이 7점대가 아니고 6점대만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글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는 문서도 나오고 아직까지 이거 좀 정리가 좀 안 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되거나 수정 사항들이 이렇게 매번 HDRP 업데이트에 따라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그 패키지 매니저에서 HDRP 버전을 선택하시면은 여기에 이 체인지 로그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7.18 버전까지 있고 2점 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규로 바뀌는 것들을 원하시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또 바뀌고 있구나라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 이거 번역기 돌려가지고 계속 지금 트래킹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올라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HDRP는 아직까지 프로젝트 사용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베리파이드라고 이제 붙은 만큼 안정성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도 이 HDRP 버전이 변경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피지컬리 베이스드 카메라입니다. 아마 씬 세팅할 때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라이트 값을 뭐 이렇게 얼마를 주고 뭐 이제 스카이박스 세팅을 하고 이렇게 세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이브닝 말고 밑에 보면은 피지컬리라고 세팅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얘를 끄고요. 피지컬리 카메라라고 세팅한 게 있어요. 아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앞으로 이 좀 HDRP나 혹은 이제 그 정말 실제 광원과 실제 환경에 대한 세팅 값을 가지고 씬을 구성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스카이를 보게 되면은 익스포즈 세팅 값이 지금 조금 다릅니다. 어디 갔냐? 임비언트가 아니야 텍스처 필드 말고요. 그 저기 볼륨 세팅이 있나? 아 여기 익스포즈 옵션을 보게 되면은 일단 HDRP에서 이제 이전에 5점대 버전에서 중간에 빈신 만들면 하얗게 탄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이제 그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증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 광원의 값을 사용을 했을 때 너무나도 밝아지기 때문에 이 F 값을 적정히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 익스포즈 옵션을 모드를 use 피지컬 카메라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아마도 대부분 다 픽스드를 사용을 하거나 오토매틱이나 뭐 커브 매핑 사용하게 되는데 이 use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옵션에 보면은 피지컬리 카메라 옵션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고 지금 하고 아래쪽에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익숙한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센서 타입이 있고요. 센서 타입이 이렇게 있고 ISO랑 셔터 스피드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카메라에서 사용되던 개념이 그대로 지금 이 HDRP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O 1600에 이 셔터 스피드 128분의 1초라고 세팅이 되어 있고 볼륨 세팅에서는 이 피지컬 카메라 옵션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익스포즈 옵션도 이 익스포즈 옵션을 그대로 피지컬 카메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문서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ISO 즉 이제 필름에서 사용되는 감도를 피지컬 카메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눈 그리고 모래 환경에서의 이 F 값과 ISO 값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의 그 여기 이제 디테일들 예를 들면은 이 눈과 모래 같이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때 어둡고 분명한 외곽선 섀도우는 아까 그래서 이 PCS 같은 것들이 적용이 안 되겠죠. 굉장히 빛이 세기 때문에 주변광에 도달하는 빛의 많고 아예 차폐가 되거나 많거나 이렇게 잘리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림자가 좀 더 흐려진 날 좀 더 흐리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익스포즈 밸류의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세팅에 되게 중요한 점은 카메라에 보면은
그래서 ISO와 이 셔터 스피드 값이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사진 찍을 때 뭐 조리개 우선을 놓고 봤을 때 햇빛이 쨍한 날은 조리개를 조인다던가 혹은 이제 조리개를 키운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올리게 되죠. 그 개념이 지금 이 HDRP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룩스 값, 즉 빛의 단위는 여기 보이시죠? 매우 더운 혹은 한낮의 태양의 밝기는 10만 혹은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5000에서 6500K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흐릴 때는 그보다 좀 더 낮긴 한데 10만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5만만 하더라도 상당히 밝거든요. 제가 지금 이 씬에 들어있는 디렉셔널 라이트의 세팅 값은 약 2만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디렉셔널 라이트 값을 4만 정도를 넣고 확 올라가죠. 카메라에서 셔터 스피드를 셔터 스피드 ISO를 3200까지 늘리면 훨씬 더 타겠죠. 그러면은 IOS 감도를 좀 낮춘다던가 혹은 셔터 스피드를 좀 더 올려준다면은 어두워지겠죠. 이 개념이 지금 그 해외 콘솔 쪽이나 이런 이제 AAA급들 프로젝트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HDRP를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만들고 있는 HDRP 프로젝트 가이드 문서, 예전에 썼던 것들을 지금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좀 카메라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이제 이런 영상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실제 리얼타임 엔진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측광된 광원에 대한 값들, 예를 들면은 작년 GDC 때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가 실제 그 거리에서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F 값, 초점 그 조리개 값과 밝기 값을 측광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었어요. 네, HDRP 지금 이제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할 때 좀 더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 개념을 도입해서 만지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그 세팅 값이 정말 실제 카메라와 똑같이 1대1로 매칭이 되진 않고, 우리가 그 사진 찍을 때 ISO 값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뭐 디지털 카메라라고 한다면은 노이즈가 증가하고, 예를 들면은 그 실제 필름 카메라라고 한다면은 이 그 감광이 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노이즈라기보다는 그런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저희 옵션 중에 이게 있어요. 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 지금. 하여튼 이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감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화질이 약간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그 F 값, 즉 그 노출도 값까지 조정이 된다면은 DOF의 뭐 초점거리가 좀 더 늘어난다던가 혹은 이제 ISO 증가에 따라서 노이즈가 자동으로 낀다던가 이러면 굉장히 사진 같을 건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그 실제 카메라에 대한 옵션 그 설정 값과 이 리얼타임 엔진에서의 렌더링 값이 좀 일치한다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을 좀 더 먹었는데, 자, 제 HDRP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이어서 여기 남승우님, 오승원님께서 네.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캠 띄웠어요. 그레인 값, 노이즈 같은 경우는 마이크 나오고 있죠. 마이크 나와. 잠깐만, 내가 여기 써놨는데, 잠깐만요. 내가 쓰는 거 보면서 하기에는 그래갖고 내가 안 했는데, 요거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갑자기 나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있다. 은염 입자, 네, 필름의 은염 입자가 반응하는 속도를 이야기하고, 은염 입자가 작을수록 감도가 낮고, 입자가 커지면 감도도 커지며, 이 그레인, 즉 CCD,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 쓰이는 CCD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가 약간 뭐랄까, 화면 렌더링 될 때 아티팩트가 생기는 것처럼 이게 뭔가 되게 안 이뻐요. 뭔가 되게 이렇게 그 RGB 색깔이 갑자기 튄다던가 뭐 그런데, 이 그레인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입자가 커짐으로써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현상을 해봤을 때 뭔가 이렇게 그런 뭔가 스크래치 같은 게 킨 느낌? 뭐 그렇게 약간 느낌 있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필름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 그 좀 일반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것들까지 좀 구현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준비가 됐으니 이제 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유니티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유니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렌더링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렌더링 요소에는 메쉬, 재질, 쉐이더, 빛, 그림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빛일 텐데요. 빛이 없으면 이제 보이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 트레이싱은 이 빛을 좀 더 정교하게 렌더링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이 왜 정교하게 하냐면은 그 빛의 물리적인 특성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인데요. 태양빛을 예로 들면은 태양빛이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된 빛이 또 다른 물체에 부딪히게 되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빛의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빛의 경로가 생기면서 빛의 밝기나 그다음 표면의 색상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빛은 또 반사할 뿐만 아니라 투과하기도 하고 산란하기도 하고 또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빛이 열 에너지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감쇄가 되겠고, 뭐 산란 같은 경우에는 반사나 투과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산란의 대표적인 예가 아무래도 그 피부와 같이 무른 재질이 산란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성질은 감쇄하기도 하지만 물체를 통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체에 이제 스며들어서 퍼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은 이 물리적인 그 빛의 특성을 역순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역순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화면 안에 그 화면 안만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굳이 화면 바깥에까지 다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역순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레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점과 방향, 그 다음에 거리를 가진 직선을 의미하고요. 트레이싱은 이 레이를 추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레이를 따라가서 맨 마지막 이제 라이트나 스카이박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직접 닿지 못한 곳까지 이제 빛이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반사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레이 트레이싱 특징은 화면 바깥의 데이터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쉐이더에서는 아무래도 그 화면 공간 안의 데이터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의 가장 큰 강점이 아무래도 간접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빛의 경로는 표면 위에 교차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교차점에서 빛의 방향으로 우리가 레이를 쐈을 때 만약에 가리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임의의 방향으로, 꼭 빛의 방향이 아니라 임의의 방향으로 여러 레이를 써가지고 가려진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금속과 같이 광이 나는 재질은 반사된 레이를 통해서 다른 물체의 상이 맺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유리와 같이 투명한 재질은 표면 뒷면으로, 그러니까 굴절된 레이를 쏴가지고 상이 맺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표면에서 추가적인 레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쉐이더에서는 이런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든가 뭐 그림자, 또 이제 뭐 반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들마다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을 모방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니티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티는 HDRP 기반의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실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면은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필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미리 렌더링을 해두고 이제 그걸 이제 오프라인 렌더링 용도로만 쓰였는데, 지금은 실시간이 가능해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RTX 카드가 나오면서 이걸 드디어 이제 실시간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되게 화두였는데.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 가속 이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RTX 2060이나 아니면 GTX 1060 그래픽 카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윈도우 10과 다이렉트X 12 환경에서 동작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 유니티에서는 디퍼드 렌더링만 사용할 수 있고요. 디퍼드 렌더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성능상의 이유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하죠. 카메라 레이가 첫 번째 레이가 그 디퍼드 렌더링에 있는 G버퍼에 있는 노멀 버퍼와 뎁스 버퍼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차 테스트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유니티 에디터에서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윈도우 메뉴가 있고요. 윈도우 메뉴 아래에 렌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HDRP 위저드가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 HDRP 플러스 DSR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경 설정이 끝났는데요. 환경 설정하기 전에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체크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린색으로 이제 체크를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하기 전에 픽스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 그린색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체크가 다 되면서 레이트레이싱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에디터 켜게 되면은 이 DX11로 켜지는데 이걸 활성화해야지 이제 위에 보면은 지금 DX12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잠깐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 위자드를 통해서 세팅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디폴트로 원래 DX11이 되는데 이게 DX12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은 없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쉐이더 짤 때 뭐 따로 고려를 해야 돼요? 아니죠, 그냥 리쉐이더에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뭐 적용되지 않나요? 쉐이더에서 HDRP를 원래 사용하던 사용자라면은 굳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레이트레이싱용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그 이제 HDRP SF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레이트레이싱 항목을 켜주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정도 하고 따로 뭐 이렇게 유저가 이렇게 막 세팅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여기서 이제 위저드에서 환경 설정이 끝나면은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뭐 쉐이더에서 뭐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전에는 이제 이걸 이제 템플릿을 받아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이제 좀 커스텀도 해야 되고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 위저드만 세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아졌네. 예전보다 좀 예전에는 또 이제 다른 환경 프로젝트 세팅에서 여러 가지 또 옵션을 켜주고 그랬는데 이번 19.3에서는 되게 위저드 안에서 깔끔하게 이제 세팅이 이루어지도록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한결 편리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라이트에서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모든 라이트에서 그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능들은 볼륨에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디렉셔널 라이트를 예로 들면은 라이트에서 거기 밑에 뭐 아무거나 하나 켜시고 일단 볼륨을 하나를 활성화를 하고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예로 들면은 여기 맨 밑에 섀도우 항목이 있잖아요. 예, 섀도우 맨 항목 안에 보시면 레이트레이스드 섀도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야, 이게 아까보다 훨씬 좀 약간 쨍한 느낌이에요. 이거 좀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사교님이 말씀하셨던 페넘브라라는 게 있습니다. 페넘브라는 여기 엄브라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경계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확실히 더 소프트 섀도우 효과가 나타나도록 변경이 됩니다. 야, 이게 그림자 퀄리티나 그 AO 쪽이 훨씬 좀 더 약간 좀 느낌이 좋아요. 예, 그렇죠. 레이를 싸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는 컨텐트 섀도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약간 디테일을 올려주는 옵션이고요. 이것 또한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에서는 여기에 있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든가 스크린 스페이스
리커시브 렌더링,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대표적이고요. 이런 기능들은 볼륨에서 애드 오버라이드에 보시면은 여기서 추가를 할 수 있으시고요. 이미 지금 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주시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티가 안 나는데요. 여기 아까 게임 화면에서 그냥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랑 좀 다른 게 이 리커시브 렌더링 같은 옵션들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저거 근데 레이 트레이싱에서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인텐시티나 다른 옵션들 활성화 안 시켜도 그냥 작동하나요? 어떤 레이 트레이싱? 잠깐만요. 제가 일단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에서 이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켰을 때 인텐시티 값 통해가지고 인텐시티 옵션이 거의 안 먹네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또 봐주시죠.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를 한 번만 쓰기 때문에 따로 바운싱 옵션이 없고요.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나 아니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은 어차피 HDRP에서도 쓰는 거니까 여기에서 레이 트레이싱 옵션을 켜줘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커시브 렌더링이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레이 트레이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랑 안 할 때, 그러니까 사용 안 할 때는 레이 트레이싱 사용 안 할 때는 뭔가 좀 바로 1대1로 환경이 매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할 때는 좀 더 은은하게 반사가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리커시브 렌더링은 그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활성화할 때만 보인다고 하는데 얘 역할은 뭐예요, 도대체? 리커시브 렌더링은 이제 투과를 담당하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유리병 같이 중첩된 그 투명한 재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리커시브하게 이제 처리를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차창이 옆에서 보면은 겹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 랭스가 있는데 레이 랭스에 따라서 레이 랭스가 짧으면은 뒤에 건물이 이제 안 맺히게 되겠죠, 창에. 이게 길어야만 멀리 있는 물체들이 투과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리커시브 렌더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머티리얼마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한 머티리얼을 차창을 예로 들면은 여기에서 렌더링 패스에서 디폴트에서 레이 트레이싱으로 저거를 변경을 해줘야만 적용이 되고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오페이크랑 이제 트랜스페런트가 아니고 디폴트 트랜스페런트 항목에서 이제 반투명이니까 트랜스페런트에서 얘를 이제 유니티 그 HDRP에서 되는 게 저 로우 레솔루션이 이제 반투명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좀 줄여가지고 렌더링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아예 레이 트레이싱용 메뉴가 따로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 투명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 리프렉션 모델에서도 이 박스나 스피어 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만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리커시브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도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반사 오파크 이제 머티리얼에서 렌더링 패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레이 트레이싱으로. 근데 이 리커시브 렌더링에서 만약에 반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에 리커시브 렌더링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동시에는 안 되고요? 예, 동시에는 적용 안 됩니다. 아니면은 저기 반투명 메시에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씬에서 그냥 그러니까 반투명 재질에 대해서만 만약에 같이 쓰면은 SSR이 무효가 되는 거죠. 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뭐예요? 그러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제 간접광을 뜻하고요. 여기 이제 이걸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가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한 번 반사가 되면서 한 번, 두 번 반사가 되면서 이제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두워야 될 부분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좀 걸리네요. 이 그래픽 카드가 2080 Ti인데 예, 그리고 이들 기능에는 이제 노이즈 제거 옵션이 있는데요. 노이즈 제거는 이제 두 가지 필터링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 필터링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시간 이제 템포럴 필터링이라고 그 프레임마다 이제 노이즈 분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들을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그 프레임들을 샘플링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공간은 이제 바이레터럴 필터링이라고 노멀 웹을 같이 사용합니다. 노멀 웹에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경계선 부분을 보존을 하는 거죠. 그 엣지 보존을 하면서 인접한 픽셀들을 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필터링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샘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개나 아니면은 보통은 1개만 사용하는데요. 이러면서도 이제 좋은 그 노이즈 제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이즈 제거를 안 한다 하면은 반사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노이즈가 보이실 겁니다. 좀 이제 이 반사 효과가 좀 바닥에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환경을 좀 바꿔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차 뒤에 이 벽에 차 모습이 보이고요. 오. 예. 바닥에도 좀 은은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 느낌 좋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리커시브 렌더링을 오파크 머티리얼에도 같이 적용을 해보면은 좀 더 쨍한 그 반사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 트레이싱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에 벽면에 이제 반사된 차 모습이 이제 조그맣게 좀 보이죠. 오. 그러니까 이건 화면 밖의 데이터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반사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당장 타고 싶어요. 이거 진짜 근데 약간 뭐랄까 이 정도 약간 뭐랄까 금속적인 쨍한 느낌은 이게 그동안 안 됐거든요. 야 이거 예,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패스트 트레이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패스트 트레이싱은 일단 레이 트레이싱하고 별개로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쓰면은 패스트 트레이싱을 못 쓰게 되고 패스트 트레이싱을 만약에 쓰게 되면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패스 트레이싱과 레이 트레이싱이 약간 예. 좀 약간 용어가 많이 혼재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 설명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패스트 트레이싱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 애니메이션이나 뭐 CC 분야에서 예전부터 많이 쓰였고요. 그 역사가 깊은데 아무래도 그 패스트 트레이싱은 좀 퀄리티를 좀 중시를 하다 보니까 샘플링 수가 많이 필요한 그런 방식이고요. 지금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성능을 위주로 한 약간 완전히 그 예전 방식이라기보다는 좀 그 하드웨어 가속이 많이 필요한 그런데 좀 쉐이더를 많이 활용하는 그 레이 트레이싱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러면 하드웨어적 부하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쓰고 있는 레이 트레이싱 쪽이 있는지 아니면 패스 트레이싱 이게 좀 더 무겁나요? 패스트 트레이싱이 좀 무겁죠. 왜냐하면 패스트 트레이싱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러 레이를 쌓아가지고 그 레이에서 수집한 색상값을 평균을 내서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샘플 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알고리즘 구조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그 기능들을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무겁다기보다는 그냥 무식하게 많은 걸 쏴서 예. 수집해서 평균해서 그렇죠. 쓰기 때문에 예. 하드웨어적 그런 디펜던시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그 패스트 트레이싱 또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리 잔에 그러니까 빛이 굴절되어 투영되는 게 있잖아요. 그 바닥에 이제 약간 그 빛이 바닥에 좀 투영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코스틱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코스틱 효과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틱 말하시는 코스틱. 코스틱? 예. 좀 달라요? 그 보통 투영해서 물결 일렁일렁거리는 그런 바닥에-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저희 예, 이제 그 그렇죠. 아트 쪽 계신 분들 보통 커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혹시 유나이티드 때 발표하시나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예.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뭐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붙일 수가 있고 패스트 트레이싱은. 근데 아직 유니티에서는 패스트 트레이싱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앞으로는 좀 추가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많이 실험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이 메뉴가 지금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뜨는 아니요, 거죠? 리얼타임하고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환경은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 포스트 프로세싱 옵션에서는 기본으로 안 보이니까 전 이건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으로 섀도우라든가 반사 효과 뭐 투과도 되곤 있긴 하지만 예. 느려. 아니요, 이게 지금 256개 샘플링을 한 결과고요. 좀 더 높이면은 이제 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에서. 일단 근데 이게 씬의 변화가 있을 때 좀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서 예. 바로는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능들을 디버깅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저드 메뉴 밑에 있는 디버그 메뉴를 통해서 여기 디버그에 있는 라이팅 풀스크린 디버그 모드에 있는 항목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보고 싶다면 SSA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레이트레이싱 앰비언트 오클루전이고, 만약에 레이트레이싱 사용 안 한다면은 디테일이 좀 다르다. 이게 HDRP에서 구현된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래도 GTAO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닥면 쪽에 그래도 좀 이제 AO 쪽은 정확히 매치네요, 이전보다는. 예. 좀 더 선명하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이제 구현되겠죠. 디테일이 진짜 리얼타임으로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빌드를 해보셨나요 혹시 이거? 빌드는 제가 아직 못 해봤고요. 일단 좀 무겁긴 합니다. 아직은 좀 최저가가 더 필요한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네. 레이트레이싱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HDRP 소개고요. 계속 이어서 오지환님이 이제 URP 이제 그 보드 어택과 그리고 이제 로스트 스크립트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좀 이따 뵐게요.